안녕하세요, 소현수입니다. 오늘 컨트롤 박스가 또 완성이 되어서 요거는 택배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이제 어떤 컨트롤 박스냐면은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스크린 복합적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거 삼성 모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총호에서 나오고 우성에서 나오는데 이제 스크린을 이제 낙엽 스크린이죠. 낙엽 스크린이든 뭐 알림 스크린이든 뭐 원리는 똑같은데 삼성 모터를 이제 정력 회전해서 이제 모터를 위에 상단에 이제 보온재를 이제 덮고 열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동화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사람들 그냥 24시간 해바라기 타이머를 넣고 이게 열리고 닫히게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한 문제는 뭐 해가 아침에 떴느냐 안 떴느냐, 그리고 계절별로도 달라지고, 저녁에 해가 일찍 질 수도 있고, 뭐 구름 때문에 일찍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가 좋아서 늦게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복사열 때문에 늦게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타임으로 되어 있는 그 자동화 컨트롤 박스는 사실 자동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아쉬운 대로 한두 번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한 작기나 뭐 한 달, 일주일 동안 계속 자동으로 놔두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뭐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계속 손으로 만져줘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머나 이런 역할이 아니고 온도계하고 복사열을 잽니다. 이제 내부 온도 여기 적여놨듯이. 일단 내부 온도 복사열을 재기 때문에 이제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우스 내부 온도 떨어지는 것까지 감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열고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치 세팅만 해놓으면 1년을 놔둬도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뭐 1년을 계속 놔두는 거는 중간에 뭐 작기 변화가 약간 있기 때문에 계속 놔두는 건 조금 문제지만, 최소한 뭐 한번 세팅을 하면은 다음 세팅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됩니다. 자, 요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능을 하기 전에 먼저 요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받으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이 이제 주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3상 4선식 전기가 RSTN, 요거는 이제 순서를 그대로 뽑아오면 되고, 스크린 모터는 이제 스크린 모터는 이제 삼상 이제 3선식이죠. 요거를 이제 스크린에 쓰는 모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손 그대로 당겨오면 됩니다. 여기는 당겨오면 되고, 여기 이제 이 다음에 있는 게 그 스크린 리미트 스위치인데, 이제 중간에가 컴이고 이제 오른쪽이 열림 닫힘. 요거 만약 오른쪽 열림 이제 리미트가 바뀌면은 이제 스크린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먼저 받으시면은 일단 스크린 리미트는 지금 점프를 시켜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점프를 시켜놨습니다. 그 점프 시켜놓은 상태에서 스크린 모터하고 전원선을 연결하셔서 일단 모터 여기를 이제 수동으로 움직여 봅니다. 여기를 이제 수동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수동을 한 다음에 열리면 닫힘을 해봅니다. 열리고 닫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열림 닫힘이 정상적으로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신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이 열림 리미트를 한번 빼봅니다. 열림 리미트 이것만 한번 빼보면 되죠. 요거 이제 컴하고 닫힘은 놔두고 열림만 빼고 난 다음에 이 스위치를 이제 열림을 한번 해봅니다. 수동으로 열림을 해봅니다. 지금은 움직이는데 만약에 저거 이제 리미트를 빼버리면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닫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 선을 여기다가 이제 열림 닫힘 리미트를 다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열림 닫힘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 했지만 그 열림 닫힘 리미트는 이제 선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작동할 때 열리고 닫히는 걸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리는데 리미트가 먹지 않는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갔는데 멈춰야 된다, 또는 닫히는데 끝까지 가야 하는데 닫혀야 된다, 안 닫힌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열림 닫힘 리미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두 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바꿔주고 그냥 하시다가는 이제 파손이 되겠죠.
우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리미트가 넘어간다고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없지만, 이제 수입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미트 설정을 잘못하면은, 리미트가 이제 한계치 이상 넘어가면은 리미트 안에 리미트 스위치 자체가 꺾이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화로 제가 주문을 받았을 때 사용하시는 게 우성 하이텍 거였기 때문에 뭐 리미트가 넘어간다고 해서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요 리미트를 하시고, 요 온도 센서는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내부 온도 센서, 하나는 복사열 온도 센서. 내부 온도 센서와 이제 복사열 온도 센서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블로그나 또는 이제 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부 온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놔두는, 내부에 놔두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일중 비닐과 스크린 사이 온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상단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내부 온도, 스크린 밑에 온도가 아니고 스크린 상단 온도를 측정하게 되고, 복사열은 말 그대로 이 복사열 계기를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보면서 복사열 계기를 한번 보신 분들은 거기 보고 이제 PT병으로 만들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카리 스웨트 PT병이 좋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PT병으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사량 센서나 이런 거 없이도, 비싼 일사량 센서 안 넣고도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요게 연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은 그렇게 하셨으면은,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 작동 순서하고 요런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설정이 되셨으면은,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스위치가 있죠. 앞에서는 간단합니다. 기능은, 여기는 특별하게 기능이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동 기능은 그냥 옵션이니까, 그냥 다 공통 옵션이니까 요거는 기능에서 빼더라도, 자, 열림 닫힘을 하면 이쪽, 열림을 하면 이쪽이 불이 돋죠. 수동을 할 때 열림 닫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하면은 어떤 기능이 생기느냐 하면은 복사열 온도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복사열이 작동된다. 그 아침에 이제 스크린을 열 때,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타이머로 열면은 이제 광이 타이머로 열었을 때 아침에 광이 뭐 해가 안 좋을 때 열려버리면 보일러가 신나게 돌아야 되죠. 또는 이제 뭐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차올 때는 실질적으로 열면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만약에 또 늦게 열면은 광을 늦게 벌어보니까 농업에서는 광이 돈이죠, 돈. 말 그대로 광량이 비례해서 작물이 있고 이제 이래 되기 때문에, 크고 하기 때문에 광량을 늦게 받는다는 건 돈을 이제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광은 최대한 받되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해서 스크린을 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스크린을 열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비닐하우스 상단이나 이런 쉽게 말하면 복사열로 올릴 수 있는 온도 대비 그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창균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이제 과일이나, 특히 과일이죠. 과일이나 줄기, 잎 이런데 심각하게 아침부터 결로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결로도 생기고, 하우스 온도도 너무 떨어져서 그게 복사열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보일러가 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일찍 열면은. 근데 또 늦게 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이 돈인데 광을 못 보니까 돈을 못 버는, 적게 버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이거를 이제 스크린을 열어야 되는데, 그 스크린 여는 걸 이제 저는 같은 이제 복사열로 잽니다. 복사열을 재보면은 우리 온실이 지금부터 스크린을 열었을 때 온도가 올라갈 거다. 말 그대로 복사열하고 이제 그 전도죠. 전도. 비닐로 해서 전도되어 날아가는 열 대비 복사열 온도하고 이게 균형이 되어서 이제 복사열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스크린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동을 하고, 이걸 지금 테스트로 하면 강제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리는데, 이제 온도는 이제 복사열 온도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복사열 닫히는 거. 닫히는 거는 이제 스크린을 공용으로 쓰는 데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쓰는데, 이제 스크린을 쓰는데 차광막을 안 쓰는 곳에서는 이 스크린으로 차광을 합니다. 근데 이 스크린으로 차광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심한 문제는, 첫 번째는 스크린을 닫는 기준,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아까 했지만 광이 돈인데, 이 스크린을 닫는다는 거는 돈을 포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날씨가 엄청 더울 때 작물이 너무 힘드니까 스크린을 좀 쳐서 이제
작물을 살리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광을 못 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넘어가는 거죠.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제 작물을 살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차광을 할 때도 어떻게 차광을 할 건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복사열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차광을 할 때도 이제 스크린으로 차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제 스크린 보통 차광막하고 스크린으로 차광하는 방법 다른데, 스크린으로 차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해가 뜨거우면 스크린을 이렇게 닫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닫다가 이렇게 포개지죠. 이렇게 이렇게 포개져 가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그 연동 하우스에서는 이제 창을 열어 놓습니다. 상단 창을 열어 놓고 이 다 이렇게 포개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복사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열이 있죠. 지열이 이 포개버리면, 스크린을 포개버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엄청나게 더워져 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뭐 환경마다 다른데, 스크린을 닫을 때도 다 닫는 게 아니고 대략 뭐 50cm에서 1m,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닫히죠. 닫히다가 다 닫히는 게 아니고 한 어느 정도 닫히다가 말아야 됩니다. 이 중간에 최소한 50cm에서 한 1m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이 이 스크린을 통과해서 이 50cm, 1m 되는 공간을 통과해서 상단 그 개폐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런 제어권이 없으면은 그냥 다 닫혀버리죠. 이러면 이제 안에서 삶아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엄청 공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을 쳐도 광은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열은 작동을 하고 지열도 있기 때문에 어디 공기가 빼주기는 빼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 닫히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복사열이라는 거를 이제 재는데 일사량도 똑같습니다. 이 잴 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참 변수입니다. 그냥 구름이 없는 상태면은 이제 복사열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측정을 해서 닫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구름이 있을 경우, 구름이 있으면은 복사열이나 뭐 일사량 계기가 춤을 춥니다. 이렇게 춤을 추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평균치를 이렇게 내거나 하려고 하면은 뭐 PLC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좀 비싸지죠.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평준화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복사열이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또는 해제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키면 이제 민감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구름이 몇 프로 있는지, 그거를 이제 타이머로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뭐 30분간 지속된다. 복사열을 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어차피 수치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수치가 보통 45에서 한 50, 이제 높으면 55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복사열이 45도 이상 넘어가는 상태에서 뭐 30분간 지속이 되면은 이제 하늘에 구름이 없는 상태죠.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 그때 되면 더우니까 이 복사열 그 차광막을 쳐라라는 명령어를 이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해제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해제되는 것도 이제 구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기능이 없으면은 스크린이 구름에 따라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겠죠. 구름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원하니까 열렸다가, 구름 없으면 또 닫혔다가, 이러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스크린은 받침선 떠 있기 때문에 금방 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두 번만 움직이게 해주려면은 이 민감도를 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30분 정도, 출고할 때는 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는데, 일단 지금 출고할 때는 대략 한 10분 정도로 해서 출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복사열이 높은 상태로 구름이 없는 상태로 30분이 지속이 되면, 10분 이상이 지속이 되면 이건 덥다 라고 판단해서 스크린을 칩니다. 칠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이만큼 한 50cm 남가다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이를 다 치고 열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덥다고 해서 스크린을 이렇게 계속 쳐놓으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물들이 특히 어릴 때 이게 웃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 보면 작동 빈도 설정이라고 따로 있는데, 스크린이 이렇게 닫히다가 이제 뭐 50cm, 1m 놔두고 이래서 멈췄지 않습니까? 멈추면은 이 상태가 뭐 하루 종일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스크린은 광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그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걸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뭐 1시간에 한 번씩 작동을 하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30분을 이렇게 스크린을 치고 30분 있으면 해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시간 광을 보고 일정 시간 광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작물 입장에서는 구름기 있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우면 너무 더운, 밖에는 덥지만 스크린을 한번 쳤다가 광을 못 보면 우짜라니까 적당히 열어주는 거죠. 또 한번 열어주다가 광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쳐주고 이런 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요 작동 빈도 설정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30분 치고 30분 작동을 30분 치고 30분 해제하는 걸로 지금 세팅이 돼서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작동폭, 요거는 스크린을 작동폭을 설정하는 건데, 스크린이 아까 여기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복사열이 작동을 해서 닫힘 기능이 작동을 하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운터를 재야 됩니다. 몇 초 동안 닫히는지 카운터를 재면은 이렇게 한 몇 분까지 닫히는지 계산을 해서 이 타이머를 설정을 하시면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닫히다가 한 아까 1m나 50cm 놔두고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 시간은 여기서 이제 받으시면은 한번 그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계산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침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복사열이 되면은 강제로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복사열 작동하면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열에 의해서는 복사열 아까 했지만 닫히고, 하지만 여기 이제 0으로 되면 다시 열렸다가 해제가 되죠. 다시 작동되고 열렸다가 다시 작동되고 뭐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쓰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온도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이머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스크린 상단에 둘 건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벤노나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운데, 벤노형 온실이나 와이드 스판 온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죠. 왜 그 온도 차이가 아침에 창을 여는 게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변호용 온실 같은 경우는 삼각형, 그러니까 스크린 위에 이 삼각형, 스크린 밑에 올라가면 이 삼각형 모양이 이거 최적이 작습니다. 최적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근데 와이드 스파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최적이 커서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온실들은 뭐 가능하면 위에 이 삼각형 모양 위에 그 스크린 위에 모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옛날에는 뭐 이제 제작 단가나 이런 걸 아끼려고 이제 작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작 단가도 중요한데 이제 작물의 생육이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상단을 이제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해가 뜨면은 그쪽의 온도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쪽의 온도를 늦게 올리면 스크린을 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상단 온도가 원래 같은 복사일이나 이런 걸로 재게 됩니다. 복사일이나 이런 걸로 강제로 책동하는데, 예를 들면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복사열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흐린 날은 복사열이나 이런 거로 열기는 힘드니까, 그때 되면은 스크린이 미열,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떠오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온도를 측정해서 이 정도쯤이면 스크린을 열어도 이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말 그대로 차가운 공기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밑에 결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온도계가 측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 스크린이 열리죠. 스크린이 열리는데도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안 떨어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밑에 결로도 생기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늦게 열면 아까 얘기했지만 광을 늦게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열면 과일에 결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온도나 복사열로 측정을 다 해서 계산을 해서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고, 뭐 기본적인 설정은 이제 해서 보낼 거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또 전화를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제어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원리인데, 사실은 이 외에도 기능이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 해서 뭐 지금 한 1년 정도 쓰고 바꿀 예정이라고 하셔서, 환경 제어급으로 이제 아주 좋은 환경 제어급으로 바꾸려고 하셔서, 요것도 약간 오버 스펙인데 뭐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기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복사열만 넣으려고 하다가 이거 뭐 다 넣어주는 게 1년 쓰려면 그래도 겨울에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겨울에 쓸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자동이 되게 만들자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또 스크린 제어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블로그나 이런 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요 설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